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저는 2024년 졸업한 대학생입니다. 사회에 나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학사 학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요. 삶의 압박은 제가 가졌던 자부심을 하나하나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회는 그렇게 많은 대학생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필요하겠죠. 대학생들은 대학교 교수들의 일자리를 해결해주고 학교 주변 상인들의 생계를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취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유독 자기 자신은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적다고 투정 부렸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부모님께 매달 1,000위안을 드리려고 하니 그게 마치 제 목숨을 내어주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깨달은 건 나는 부모님만큼도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1222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대학생들의 취업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젊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25년 3월 12일 한 위챗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글의 제목은 올해 대학 취업률이 얼마나 끔찍한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상해의 한 대학 교수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학장이 말하길 우리 외국어 학과의 올해 졸업생 취업률은 고작 7.69%에 불과하며 100명이 넘는 졸업생 중 단 9명만이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체 졸업생 중 9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취업률이 8%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유명 온라인 채용 플랫폼 지련초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5.5%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콩 학자 정학량은 진보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중국 대학 교수들과 교류했다며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학량은 교수들이 말하길 상황이 가장 나쁜 대학들의 실제 취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 담당 지도교사들은 졸업생에게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자유직이라고 표기하고 조사받을 때는 1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남경대학 졸업생입니다. 남경대학은 약칭으로 남대라고 불리며 표면적으로는 졸업생 취업률이 100%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온라인에서 단순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며 수익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직접 통계를 내보세요. 남경대학은 절대 감히 통계를 발표하지 못합니다. 우리 졸업생 중에 도인에서 1인 방송 진행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를 내보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진짜 인생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죠. 특정한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데이터에서 계산된 통계 수치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중국 최상위 대학 985 출신들이 도인 1인 방송 진행자, 인터넷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985 출신들 중에 유연 취업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졸업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수를 감히 집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첫 해에는 다들 취업합니다. 남대학도 100% 취업률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2년 차에 후속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퇴직했거나 처음 사인했던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겁니다. 요즘은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좋은 전공을 선택하면 평생 안정이라거나 졸업 후 한 업종을 선택하면 평생 그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옛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거의 다 이직하고 업종 바꾸고 퇴사하고 그러고 삽니다. 3월 8일 한 여대생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한의 한 민간 전문대학 전자상거래학과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가 굉장히 많고 학교 정식 소속 교원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수업에 전혀 책임감이 없고 대충 PPT만 읽고 바로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진정성이나 책임감은 전혀 없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나며 성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학교가 취업 정보를 조작한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겉으로는 학생들이 이미 취업했다고 홍보하지만 대학 3학년 선배가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학교는 벌써 그녀의 취업처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명문 기업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심지어 학생 모집을 위해 학교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허위 정보를 홍보하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졸업 후 실제 월급은 고작 3,000위안에 불과합니다.
가명 진북으로 알려진 산동 지역의 한 대학교 취업지도 교사는 해외 중문 매체에 요즘은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가 유연 고용 정책을 내놓은 이후로는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을 조작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진북은 예를 들면 학부모가 학생에게 위챗으로 2,000위안을 송금하고 그 송금 화면을 캡처해 학교에 보내면 그게 곧 노인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학생들을 대형 버스로 공장에 이틀간 실습한다고 데려다 놓고 공장에서 취업 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아 취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더우인에 영상 몇 개만 올려도 취업으로 처리됩니다. 이건 왕홍이나 라이브 스트리머라는 이름의 취업인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학생이 식당에서 주인을 도와 접시만 날라도 취업으로 간주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이런 모든 사례들을 전부 취업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통계 수치가 매우 좋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취업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2년간의 취업 환경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예전부터 쭉 이런 거였던 걸까요? 아니면 학교에 있었던 제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최근 2년이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저는 5년 동안 학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는데 지난 3개월간 200장이 넘는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전부 감감무소식이에요. 읽고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읽지도 않은 곳도 많아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2년이나 편입해서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니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졸업하자마자 월급 10,000위안 넘는 직장에 취직할 거라고 기대하셨는데 지금 전 몇천 위안짜리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학부 졸업생이든 석사 졸업생이든 다들 취업 어렵다. 정상적인 회사에 못 들어간다. 상황이 정말 안 좋다고 말해요. 심지어 제 주변에 30, 40대 형, 누나들도 요즘 월급이 낮고 구조조정이 심하다고 해요. 불과 이틀 전에도 제 사촌 형이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말했어요. 그들 회사에서 직원 200명이 넘게 해고됐다고요? 진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 같은 사회 초년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대학 나와서 차라리 일찍 사회에 나온 친구들보다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대학을 간 의미가 뭐였는지 이제는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 블로그는 2025년 졸업 예정자로 자신의 취업 경험과 소감을 영상에 공유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사상 최악의 취업 시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가을 취업 시즌부터 지금 진행 중인 봄 취업 시즌까지 거의 대부분 기업에 지원했어요. 대형 IT 기업, 중소기업, 국유기업,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해서요. 심지어 공무원 시험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오퍼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학부 졸업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민간 사립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소미, 경동, 애기에, 망력 같은 인터넷 대기업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오히려 석사 3년 동안 학력을 올린 지금은 만족스러운 오퍼를 받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직업을 찾지 못해서 종종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985, 211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월급 수준이 식당의 서빙 직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며칠 전 중산대학 2025년 봄 졸업생 채용 박람회 현장에서 심천항공유한책임공사는 여러 직무의 월급을 4,000위안에서 6,000위안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나 정보기술 직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국유기업에서 비행기 정비를 맡는 엔지니어의 월급이 4,000에서 6,000위안 이라는 겁니다. 이 급여 수준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다며 명문대에 들어간 게 식당 직원이랑 다를 게 없네 라고 비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요를 많이 받은 한 영상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은 1,000만 명이 넘는 쓸모없는 존재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안일성 출신의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럼 원래 저는 제가 취업을 못해서 이미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전문가가 말하길 요즘 대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취업도 안 되고 강인한 체력도 없고 좋은 습관도 없고 위대한 꿈도 없다고 했습니다. 10명 중 약 9명은 안경을 쓰고 8명은 책임감이 없다고요. 우리는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현실만 봐도 그래요. 족발 덮밥 한 그릇에 22위안, 국수 한 접시에 15위안, 방금 토마토 한 근을 샀는데 한 근에 5위안이었어요. 생존만 해도 우리의 90%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논하겠어요? 매달 받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이고 그나마 월급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님께 얹혀 사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집은 농촌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빌부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일자리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사회에서 쓴맛을 충분히 봤거든요. 지금은 졸업한 상태고 전공은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전공으로는 취업이 힘들어요. 너무 포화 상태라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일자리를 아무거나 알아봤고 전자상거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좀 넘게 일하다가 결국 그만뒀어요. 일이 마음에 안 들었고 회사도 복잡하고 월급은 저거 고작 5천 위안밖에 안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만약 교내 채용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오면은 이 사회 채용에서는 신입 졸업생을 잘 안 뽑아요. 공무원 시험도 쳐봤는데 너무 경쟁이 심해서 붙을 수가 없고 대학원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더는 공부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이대로입니다. 최근 하남 지역의 한 여성이 행정직에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광동 무명의 한 유흥업소에 보내져 술 접대를 강요받은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장 씨는 기자에게 인터넷에서 행정직 일자리를 구하다가 한 문화전파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그녀에게 남부지방으로 가서 연예인 상업 공연을 관리하고 교육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채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광동성 무명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으로 데려갔고 여기가 실습 장소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장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는 해당 회사의 남성 직원이 높은 급여를 받고 싶다면 옷을 덜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씨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흘간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함께 있던 19살의 또 다른 여성과 함께 회사에 돌아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습기간 한 달을 채우기 전에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귀가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회당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장 씨처럼 속아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여성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유흥업소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인 방송 활동가인 왕신월은 여성들에게 절대 유흥업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유흥업소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길은 가장 힘들고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이 견디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수많은 변태 중년 남성들을 상대하다 보면 보통 2년 정도면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유흥업소에서 진짜 사랑을 만날 확률은 0.01%에 불과해요. 그곳에도 순수한 재벌 2세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두세 번 여자에게 상처받고 나면 더 이상 순진하지 않게 돼요. 유흥업소는 서로 속고 속이는 곳이에요. 남자도 여자가 자신을 속인다는 걸 알고 여자도 남자가 자신을 가지고 논다는 걸 알아요. 이런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게 돼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그런 환경에 있는 여자일수록 감정적인 위로를 간절히 원해요. 결국엔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을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다 퍼주고 끝나요. 많은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잠깐 일하고 나서 곧 후회하기 시작해요. 비록 돈은 벌었지만 결국 그 돈도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 소비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유흥업소 일은 수입만 보장해줄 뿐 지출은 절대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